2022년 7월 3일 오후 4시 27분 일요일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 무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강의 들으셨는데 아직 조금 글쎄요. 약간 이제 강의가 미흡했나요? 아직도 조금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좀 봐드리려고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뭐 얘기를 했듯이 그 무증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 결정된 날, 무증 결정된 날은 당연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확률 높은 단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들어간 게 무증 결정된 날도 떨어지는 날들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속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체크해 봅시다. 일단 보시면 그 우리가 봤던 거 MBT부터 볼까요? 우리 MBT도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쵸? 권리랑 날. 그래서 이제 무증을 통해서 단타를 칠 수 있는 날이 두 날이 일단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증 결정된 날. 자, 그때가 첫 번째고, 그 무증 결정이 전날 장후에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이 이제 무증 결정과 관련된 단타 칠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요게 보면은 요 날이 무증 결정 날이에요. 그래서 무증 결정 날 이만큼 슈팅을 했다가 떨어졌죠. 그래서 한 대략적으로 MBT는 한 15% 정도의 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서, 단타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단타를 여러분들이 이날도 뭐 한 10%에서 들어갔으면 5%도 먹고 나올 수도 있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권리락날은 사실은 이제 당하는 날이었죠. 사자마자 뭐 1% 정도 오르는 듯 하다가 뚝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거의 다 못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기회는 한번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떨어지는 듯 하다가 이날 다시 큰 슈팅을 주면서 14% 정도 오르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탈출하고 익절하고 나올 수가 있었던 날이죠. 그쵸? 이날 고점에서 샀지만 여러분들이 이날 빠져나올 수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MBT는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익절로. 그래서 못 나온 분들은 이걸 당하는 거예요. 그쵸? 이걸 당하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띄워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화면을 이제 띄워드리면, 자, 볼게요. 자, 무증 보시면 여러분들, 자, 언제예요? 신주가 상장 예정이 6월 21일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6월 21일 이날이거든요. 21일 이날. 그럼 이날 전부터 이미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전에는 무조건 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날 아니면 이날 진짜 오르지 않으면은 진짜 당황스러운 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전날 슈팅이 나와줬어요. 안 그랬으면 이제 날아가는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MBT가 그랬고, 로터스는 뭐 결정된 날도 많이 올랐지만 상한가 갔었죠. 결정된 날. 그리고 어 권리락날도 상한가 가서 이제 엄청나게 좋은 슈팅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이날 기대했었죠. 이날이었나요? 이날 사실은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많이 올라주길 바랬는데, 양봉으로 만들어주길 바랬는데 양봉이 안 나오면서 우리가 그냥 넘겼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좀 아깝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얘네들 물량을 좀 더 미투에서 받아준 다음에 요날 올려버렸어요. 요날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갔고, 다음날 역시 조금 올리다가 이제 떨어뜨렸는데, 아무튼 이날 우리가 사실 이날을 먹었어야 되는 날인데, 이날 또 제가 외부 일정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못 보고 있는 동안에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날 되게 안타까운 날이었고, 요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거래량이 터진 날 이날인 거예요. 저희는 이날 터지길 원했지만 이날 안 터졌고, 결국에 이날 터지면서 좋은 슈팅으로 상한가까지 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놓쳐서 너무 아깝지만, 뭐 사실 이제 남았잖아요. 누가 남았어요? 공구먼이 남았죠. 공구먼이 남았고, 그 다음에 조광일도. 근데
조광일보단 제가 보기에는 공구우먼이 좀 더 슈팅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광이라고 우리 그다음에 공구우먼 자세히 보셔야 되고 실리콘2 역시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왜? 지금 이제 선례들이 생겼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세력들이 변주곡을 펼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구우먼은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넘겼고, 그래서 공구우먼 보세요. 공구우먼은 우리 못 잡았죠? 그래서 이제 내일인데, 그쵸? 월요일날. 월요일날 거래가 재개될 거예요. 근데 시외에서 상한가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을 그래도 좀 상한가 풀면서 거래량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3일날 이번에는 세 번째 상한가는 시외에서 상한가 가버리면 어차피 못 잡는 거고요. 뭐 흔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내려와서 흔들어줄 수도 있으면 그때 이제 단타 정도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구우먼이 뭐 어느 정도 올릴지는 가늠은 안 돼요. 사실은 저도 가늠은 안 되지만 한 적어도 3연상 이상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 1연상, 2연상, 이제 3연상까지는 봅니다. 그래서 3연상 때 아마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거래량 좀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 요거는 근데 단타로만 접근하세요. 이제는 위험한 구간이니까 지난번에 그 노토스는 제가 좀 어느 정도는 제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베팅을 좀 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그래서 제가 140%까지 찍긴 찍었었잖아요. 수익률을. 근데 최종적으로 97%에 나왔지만 이번에 여기 그 공구우먼은 만약에 3연상 간다 그러면 진짜 4연상에서 무조건 털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고 3연상도 갈 것 같긴 하지만 좀 불안하긴 합니다. 제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거 지금 도박이니까 3연상부터는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박을 할 때는 소액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리면 답도 안 나와요. 또 걔네들 이제 떨어뜨리는 그 저걸로 봐서는. 근데 3연상까지는 왠지 하고 4연상, 5연상 이제 그때쯤에 얘네들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불안불안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MBT 노터스 받고 모트렉스 역시 이날 이제 권리락 날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었고요. 권리락 날, 권리락 날 많이 오르지 않았군요. 여기서 기껏해 시가 17%로 시작해서 23% 끝났으니까 한 6% 정도 오른 건데 이것도 뭐 단타치기에는 뭐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리락 날 단타 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무증 결정 날도 얘네들 당연히 단타 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권리락 날 다음에 얘는 며칠 떨어뜨렸죠. 그 다음에 다시 올려가지고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무증 주식 풀리면서 이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은 똑같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무증 권리락 이후에 한 번이라도 상승을 주면 그 이후부터는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뭐 거의 공식 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아이패밀리 SC는 권리락 날 완전히 나락보냈죠. 시작해가지고 얼마예요? 4.73% 시작해서 6.42%로 떨어졌으니까 시작하자마자 던지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당했을 거다. 하지만 얘도 빠져나올 수 있는 하루 정도의 타임은 줬어요. 그래서 이날 권리락 날 고점에서 만약 물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날 엑시트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날 엑시트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뭐 그 다음날도 빠져나올 수는 있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날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이젠셀 볼게요. 바이젠셀은 이제 9%에서 시작해서 29%로 갔으니까 20%의 단타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타 들어가셨던 분들 다 좋은 거 먹고 나왔을 거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 비슷하게 25%까지 갔었으니까 충분히 빠져나올 시간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코캡도 볼게요. 에코캡도 권리락날 상한가에 갔어요. 그쵸? 그래서 얘도 여러분 단타 치셨으면 16%의 시장가로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29%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날에 빠져나왔으면 30% 넘는 수익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니트론텍도 마찬가지. 유니트론텍도 시작이 5%로 시작해서 15% 끝났으니까 10%의 단타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나오셨을 거고, 이 무증 결정 날도 얘는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0%에서 14%, 즉 14%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S 베어링 역시 권리락 날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 날
22%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7%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날도 15% 상승했으니까 거의 20%까지는 먹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카는 어땠어요? 인카는 권리락 날 18%로 시작해서 24%로 끝났죠? 이 간격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 예, 한 8%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였다. 아닌가요? 잠깐만요. 6%네요. 6%. 18에서 24니까 6% 정도의 수익 기회가 있었다. 단타로. 코스모 화학 역시 이건 조금밖에 안 되네. 3%로 시작해서 5.99%니까 2%나 3% 정도. 그러니까 빨리 나왔어야 되는 거죠. 얘는 되게. 코스모 화학도 어쨌든 단타 기회를 줬었다. 에코프로비엠은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까지는 못 갔지만 8%에서 25%니까 총 17%의 단타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쵸? 자,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린 이유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무증에 대한 이론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다는 얘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구먼은 권리락날 상한가 갔으니까 뭐 이거 할 말 없고요. 상한가 갔다. 포시에스는 권리락날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날 1%로 시작해서 3%로 끝났으니까 얘는 무조건 수익을 냈긴 냈네요. 그쵸? 그래서 얘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다. 포시에스는. 근데 이거는 무증을 0.1주인가 밖에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서 우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죠. 얘는. 자, 그럼 K옥션. K옥션 요날인가요? 언제인가요? 요날이 권리락, 권리락이 아직 아니죠. 자, 언젠가 봅시다. 자, 제가 달력에다 다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놓으세요. 7월 5일이 K옥션 권리락이에요. 한 주짜리 권리락이라 얘는 뭐 그렇게 뭐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K옥션 권리락이 7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4일날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이제 잘못하면 무상증자 받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7월 4일날 사시면 안 되고 7월 5일날 한번 단타 쳐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되셨죠? 제가 말씀드렸고 얘는 뭐였나요? 이날이었나요? 이날이었죠? 이날 26%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보냈죠. 이날 무증 결정된 날. 그러니까 무증 결정된 날 여러분이 사셨으면 이익을 볼 수 있었어요. 26%로 사서 29%, 그러니까 상한가 한 3% 먹고 그 다음 날 얼마 정도 올랐나요? 다음 날 여기에서 올라서 그 시작하자마자 던졌어야 되는 날이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도 좀 더 그래도 얘도 K옥션도 뭐 무증 결정날 나쁘지 않은 수익을 낼 수는 있었어요. 우리 단타 입장에서 하루에 3% 이상 수익이면 괜찮은 수익이잖아요. 그쵸? 자, 그다음 유틸렉스는 이제 권리락이 아직 안 됐어요. 유틸렉스 권리락은 0.5주인데 12일 날이 권리락이에요. 12일 날. 자, 그다음에 원준. 자, 원준. 이름 항상 하여튼 원준도 12일 날이 1 플러스 2주니까 2주가 나오는 권리락이 이제 남아 있어요. 언제? 7월 12일 날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니너스는 2주 권리락이죠. 2주 권리락. 7월 13일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무슨 결정난 날이 이날인가요? 이날인가요? 언제인가요? 이날인 것 같은데 6월 29일 날 1%로 시작해서 4%로 끝났네. 얘도 얼마 못 올렸네요. 그쵸? 지니너스 권리락 날도 아닌가? 이날 맞죠? 6월 29일 한번 볼게요. 자, 지니너스 좀 별로 안 올라줬죠? 봅시다. 6월 29일 날 무증 결정이 났대요. 그쵸? 6월 29일 날. 6월 29일 날, 예, 요날 난 거예요. 6월 29일 날 난 거고, 요날 아침에 나가지고 아마 시작하자마자 이 고가에서 시작해서, 예, 시작을 한 거겠죠. 그쵸? 얘가. 그래서, 시가가 1.92%로 시작해서, 1.92%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2% 갭으로 시작해서, 4% 찍고 내려온 거죠. 지니너스는 좀 약합니다. 그쵸? 권리락 불러줬는데 이렇게 좀 올려서 끝내야지 지금 여기서 내려서 끝내니까 얘는 다시 터닝 안 해주면은 지니너스는 실패한 무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지니너스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조강이. 자, 조강일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 무증 결정 났고, 권리락이 언제냐? 13일이에요. 7월 13일. 7월 13일 날이 권리락이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 다음 주에는 근데 얘네들 뭐가 있어요? 7월 6일 날 보여드릴게요. 자, 7월 6일. 이날이죠? 이날 뭐가 있어요? 이날 바로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어요. 한 20만 주 돼요. 보니까 얼마지? 20만 주 정도가 그 7,758원짜리가 나와요. 7,758원짜리면 여기네, 그쵸? 여기 있는 애들, 요 정도에 있는 애들이 이날 튀어나온다. 거의 2배 수익을 먹겠네요, 그쵸? 만약 올려서 턴다는 가정하에는 보면. 그래서 조광일이는 월요일 날도 좀 보긴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7월 6일 날 나오는 거니까 4일, 5일 날 얘네들이 뭘 할 수가 있냐면 공매도를 칠 수가 있어요. 네, 공매도를. 그래서 전환청구권 행사되는 그 주식을 4일 날부터 팔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로? 공매도로. 4일, 5일 날 공매도 칠 수도 있다. 이거 이제 염두를 두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공매도를 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6일 날 하락할 가능성이 사실 있는 거죠. 그렇죠? 권리락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날 권리락 날이 13일이죠. 13일이니까 4일, 5일 날 좀 올라가다가 6일 날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4일 날부터 떨어뜨릴 수도 있어서. 근데 하여튼 조심해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가 세력의 의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 같은 경우에 6일 날 이제 전환청구권 이제 행사되면서 주식이 풀리니까 그 2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 큰 주식은 아니, 20만 주면 얘네들 하루에도 터지는 물량들이 뭐 400만 주, 뭐 500만 주, 적게 하는 날도 100만 주 넘으니까 한 20만 주면은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소화 가능한 정도라서 큰 영향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번 이날 전환청구권 행사된 날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얘네 권리락 날 던져서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이날은 전체 장이 무너지는 날이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합니다. 예, 그러려니 하는데 일단은 내일 또 우리가 모르니까, 그쵸? 한번 이제 지켜보다가 치고 올라가면은 그러면 올라가는구나 싶어서 이제 쌍봉까지 요 라인까지는 단타로 좀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간다면 그럼 한 11% 올라가는 거죠. 12%. 그럼 이제 VI 걸리겠네. 그쵸? 그 정도 이제 보시면서 보는 정도고,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놈들이 전환청권 행사하면서 공매도 쳐서 내리는 걸 선택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엄한 장소에 엄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이 다음 주니까 이번 주 중에는 좀 그래도 올려줄만 해요. 왜냐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당장 이제 권리락이니까. 그 권리락 전날이나 이런 때까지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공구먼 보여드릴게요. 공구먼. 자, 공구먼도 보시면 올렸다가 권리락 전날 요 날까지 좀 떨어뜨렸고, 다른 권리락 전날도 보시면 대부분은 좀 떨어뜨려요. 권리락 전에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권리락 전에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권리락 전에 이렇게 여기죠. 권리락 전에는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권리락 전에 좀 횡보하거나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또 공구먼 말고 또 뭐 볼까요? 노토스 한번 봐볼까요? 노토스 역시 권리락 전에는 이렇게 이틀 정도 내리거나 횡보시켜서 내리거나 좀 이런 식으로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공구먼도 마찬가지고, 공구먼은 그런데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니까 이 두 날은 오히려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떨어뜨렸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강은 좀 더 올렸다가 떨어뜨릴지, 아니면 여기서 떨어뜨리다가 마지막에 공구먼처럼 좀 올려서 끝낼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권리락 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조강은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 다음 우리 실리콘2. 자, 실리콘2는 결국엔 상한가를 보내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시외에서 상한가를 보내고 끝냈죠. 6월 30일 날. 이날 무증 결정된 날이에요. 그쵸? 무증 결정된 날 좋은 흐름으로 갔다. 이렇게 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좀 더 올려줄 줄 알았는데 올려주진 않고 그냥 조금 올리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이게 상한가 좀 풀어졌다는 게 좀 제가 약간 찜찜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한가 바로 밑에다 호가에다 걸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나왔고, 그 다음 날은
얘네들이 올리는 척 하다가 쭉 내렸잖아요. 그쵸? 이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9시 40분, 여기죠. 자, 여기가 이제 시작하자마자요.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끝났다가 다시 이날 끝내고,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10분 봉으로 보면 좀 안 보이니까, 저희가 한 1분 봉으로 볼게요. 어차피 보는 거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상한가로 마무리했고, 그쵸? 그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자, 여기만 볼게요. 뭐, 뒤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여기가 20분, 그리고 여기가 9시 1분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15시 30분. 그 다음 날이잖아요. 다음 날. 이날이잖아요. 그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시작가가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잖아요. 여기 상한가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 상한가잖아요. 여기가. 상한가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날 다 던졌겠어요? 안 던졌어요? 들고 있던 사람은 이날 다 던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페이크 주고 다시 올려서 여기까지 올리면서 다시 한번 털어주고, 예, 그래서 시초가에 던진 사람들을 이제 털어주는 그런 액션을 보인 다음에 올려서 여기서 몇 번 더 털어주고, 그쵸? 다시 쭉 내렸다가 여기 위로 올리면서 꼭 올릴 것처럼 이제 액션을 취하면서 또 여기서 한번 또 털어주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죠. 자, 요런 모습인데, 제가 이거를 뭐 굳이 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 요 라인들 잘 보시면 얘네들이 쭉 올렸다가 조정해서 이제 떨어지는 애들 좀 받아주고 그냥 쭉 올렸다가 또 여기서 받아주고 올렸다가 털어준 거예요. 받아주고 또 올렸다가 털어주고 올렸다가 털어주고 올렸다가 털어주고 올렸다가 털어주고 많이 털고 올렸다가 다시 털어주고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리콘2는 좀 월요일날 한번 단타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왠지 월요일날은 단타는 좀 나올 것 같다.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시작하는데, 단타 기회는 좀 줄 것 같다. 이게 바로 떨어뜨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칠리콘트. 얘네들이 플레이를 참 더럽게 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더럽게. 여기서도 더럽게. 그쵸? 여기서 털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잡는데, 그쵸? 여기서부터 제가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21,000원 라인에서 잡아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21,000원 라인에서 잡아준 분들은 다 30%를 먹은 거예요. 그쵸?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월요일 날이니까, 월요일 날은 또 단타 기회 정도는 줄 것 같다. 그리고 실리콘2는요, 지금부터 이제 움직임을 볼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움직임을 봐서 얘네들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하고, 우리가 권리락날 진입할지 아니 진입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콘투는 그때 가서 또 좀 체크를 하죠. 자, 그리고 우리 라온피플도 요날 무증 결정된 날인가요? 그쵸? 그날 이제 6월 20일 맞나? 한번 볼게요. 또 정확하게 또 받으려야지. 또 이거 잘못 받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전자공시 한번 볼게요. 무증 결정이 났고 언제 났어요? 6월 22일이네. 그쵸? 6월 22일은 언제입니까? 얘인가요? 아, 얘네. 얘네 여기 무증 결정된 날 시가가 0.43%였고 고가가 27%로 끝났어요. 그쵸? 그래서 단타기가 충분히 나왔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7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봅시다. 여기 라인이죠.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요때 같은데? 그쵸? 22일날 요날이네. 그쵸? 아, 22일날 9시에 9시 한 50, 한 뭐 9시 반 정도 때 그때 이제 무진 결정이 나가지고 바로 여기 25%에서 시작해서 27.9%까지밖에 못 찍었네. 그쵸? 이거는 이제 장중에 난 거라서 굉장히 좀 대응하기 쉽진 않았겠네요. 그래서 이날 들어가셨던 분들은 바로 익절하지 않았으면 요 당시에는 좀 바로 물리는 상황이었네. 그쵸? 이렇게 물렸지만 그 이유를 볼게요. 한번 물렸지만 결국에는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쵸? 어디에서 물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렸으니까 여기인가요? 여기서 물렸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슈팅 줄 때 빠져나올 수 있었겠네. 그쵸? 근데 조금 아쉽네요. 얘는 무증 플레이가 좀 깔끔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서 터는
근데 이익이 얼마 안 나왔으니까 라운피플은 좀 실망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보였네요. 어쨌든 간에.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운피플은 그래도 얘도 무증 결정 난 다음에 사실 거의 오른 게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올려줄만 한데 한번 봅시다. 거래량들을 계속 잘 터져줬어요. 그 이후에 이날 터지고 이날 조정하고 그 다음날 터지고 조정하고 그 다음날 터지고 그다음에 조정 중이고 그다음에 한 번 정도 더 쳐줄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들거든요. 요 라인을 지금 못 뚫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 라인을 뚫으면 이제 크게 가는 라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받아줬으니까 한 번 정도는 크게 좀 뚫고 올라가는 시원한 모습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최소한 241선 라인까지는 갈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봅시다. 라운피플도 지금 제가 관종은 놔드렸거든요. 7월 4일 거에. 안 났었구나. 예, 관종을 놔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기로 하고, 나머지 HSD랑 뭐 노바렉스는 아직 먼 얘기니까 얘네들은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HS 엔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환하게 계속 오르네요. 나쁜 놈들. 예, 유증한 거거든요. 얘는. 유증하고 이렇게 올리다가 무증하고 또 빼려고 이러는지, 나쁜 놈들이에요. 하여튼.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올해 한 무증들이 여기 다 대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전히 무증 권리락날 그 단타 치는 확률은 되게 높은 편이다. 단타로 수익 낼 확률은. 그래서 여러분 욕심만 안 부리면 난 시작하자마자 2% 수익으로 바로 걸고 그냥 빠져나올 거야. 이러면은 뭐 사실 리스크는 훨씬 덜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들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런 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또 역풍을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얘기는 못 드리겠고 여러분들 판단과 결정에 맡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무증에 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 무증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도 기회는 많아요. 우리 뭐 있었죠? 우리 또 유명한 조선선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선제 한번 볼까요? 조선선제는 얘네들 무증하긴 할 건데 언제 할지를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 뭐 스윙주나 이런 건 못 들어가고 계속 단타로만 보라고 한 건데 단타는 제가 말씀드린 라인은 다 뚫고 올라갔어요. 여기 그때 당시 여기 이제 요거 뚫는다고 그랬었잖아요. 요거 뚫고 올라갔고 요거 뚫고 올라갔죠. 그다음 요거 뚫고 여기까지 이 라인까지 다 올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타로서는 여러분한테 거의 매일 드렸었던 거니까 뭐다 단타는 잘 치고 올라오셨을 텐데 뭐 얘를 이제 여기서 그냥 스윙으로 잡지 그랬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미래를 모르니까 그냥 매일 단타 치는 게 마음이 편하. 이거 단타 쳐서 손해보는 주식 아니에요. 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득이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 여기가 전고점 라인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 무증 플레이 가면은 이 전고점을 한번 뚫어줄 것 같다. 혹은 전고점까지 갈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말 그대로 되고 있긴 해요. 근데 뭔가 좀 깔끔하진 않죠, 느낌이. 그래서 조선선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지금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봅시다. 얘네들이 이제 조선선제한테 공시를 요구했어요. 그죠? 유가증권 시장에 얘네들한테 조선선제한테 야 너희들 진짜 무증할 거야? 무증하면은 시황 변동에 영향 미칠 만한 사항으로 볼 수 있잖아. 확정된 공시 규정상 공시 사항이나 현재 진행 중인 거 있어? 1개월 이내에 이미 공시한 사항은 없고 향후 1개월 이내에 추진하는 내용도 없다. 진행상 공시 및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공시도 아직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사회조차 아직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선제는 아직은 무증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이사회 모임이나 이런 그 공시에 대한 결정을 1개월 이내에 할 생각은 없다 해요. 그 6월 17일이거든요. 그 6월 16일에 대한 거니까 이달 7월 17일까지는 공시가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공시가 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 움직임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제가 이제 이날도 말씀드렸는데 뭐 무색하게 많이 올라버려서 제가 할 말은 이렇지만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단타로만 접근하시는 거죠. 그쵸? 물리면 안 된다. 일단은. 왜? 아직 이제 무증 결정 공시가 아직 안 나왔고 그게 얘네들 지금 공시된 바로는 7월 17일까지는 아직 생각이 없다. 7월 16일까지는 최소한 16일까지는 아직은 생각이 없다 이거니까 여기까지. 그럼 언제부터요?
결국 7월 18일부터 이후에 공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증에 대한. 그것도 이제 얘네들이 만약에 이사의 결정을 만약 그 안에 한다면 이 이후에 공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아직은 2주나 남았어요. 그럼 2주면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올 수도 있고 우리가 아이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선전제 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은 주식은 단타 외에는 딴 걸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근데 움직임은 굉장히 좀 좋게 잘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그 2000 지금 우리 22년도의 그런 움직임인데, 제가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좀 자료들 살펴보니까 그 지금 이제 미국 애들이 이제 푼 게 트럼프 때랑 바이든 때까지 합쳐가지고 6조 달러를 풀었더라고요. 그쵸? 6조 달러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 미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예산을 푼 적이 아마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조 달러 푼 게 어마어마한 그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 보니까 미국이 그동안 돈은 이렇게 풀렸지만 얘들이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저축을 안 하기로 유명한 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저축률이 상당히 올라갔었다. 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돈은 많이 풀렸는데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저축으로 몰렸고 미국 저축을 이제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M2 지표인데 이게 통화량 관련된 지표거든요. 약간 그 경제학 원론상으로는 이제 광의의 통화량 뭐 이런 쪽 약간 넓게 통화량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미국 저축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26%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통화량 증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통화량 증가를 미국 저축이 상당수를 차지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플레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인플레를 지금 잡으려고 이제 이자율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자율 상승이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계속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 계속된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자율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